안녕하세요, 지퍼스나입니다. 제가 지금 레스턴 오늘 작업 영상을 올리는 건데, 제가 제목을 타스만 사실 분들 보세요라고 이렇게 좀 해놨어요. 그러니까 잠깐 비교 설명을 하는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구매에 참고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오늘 제가 작업차 2차를 하면서 손님하고 좀 그 타스만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도 있고, 또 들은 얘기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요게 비교를 해가면서 이렇게 실차로, 타스만이 실차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마 좀 알쏭달쏭 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정확하게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끝까지 보시고 구매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낚시차 하나 단 리프트업을 해드렸어요. 뭐 슬라이딩 베드에 지금 장 짜서 아래 위로 짐이 꽉 차 있는 차량이고요. 2열 좌석까지 낚시에 가실 때는 막 아이스박스 막 채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뒤를 여유를 좀 둬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세팅을 그렇게 했어요. 딱 봐도 뒤가 지금 좀 높은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세팅을 지금 했습니다. 타스만을 구매 예정이신 분도 제가 좀 비교 설명을 좀 해드릴 거니까 구매에 참고를 하시라고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초반에만 타스만에 관련된 내용 올려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올린 영상을 잘 보시면 타스만 초기에 이제 설명할 때는 굳이 엑스프로를 살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를 했다가, 제가 요즘에는 그냥 사실 거면 엑스프로 사세요라는 말을 할 겁니다. 비교를 해봤을 때 뒤의 높이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나름 분석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뒤쪽에 판스프링에 대한 질량을 막 바꿔가지고 전체적인 차의 밸런스를 깨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엑스플로러나 익스트림 그 밑에 버전들은 모두 뒤 높이는 엑스플로러랑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왜? 균형이 잘못하면 깨져요. 전체적인 운행 질감이나 승차감이나 안정성들이 다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뒤쪽 판스프링은 동일한 정수를 쓴 걸로 보여져요. 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초반에 어차피 뒤 높이가 똑같고 앞에만 조금 개조를 하면은 엑스프로랑 거의 동일한 차량이나 그 이상도 뽑아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굳이 엑스프로를 살 필요가 있느냐라고 설명을 했지만, 나중에 뚜껑을 다 열고 전체적인 사양과 이게 또 확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 따져봤을 때 나중에 나온 결론은, 야, 이거 밑에 버전 사면은 바보 되겠구나 라는 게 지금의 결론인 거예요. 엑스프로가 아닌 타스만은 확장성이 없어요. 확장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스프링을 바꾸거나 뭐 바디업을 하거나 허브 스페이스를 내 맘대로 막 더 넓히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판 스프링을 바꾸겠습니까? 못 바꿉니다. 전체적인 차량 균형 다 깨져요. 그리고 바디업 못하게 돼 있습니다. 바디업을 할 수가 없어요. 허브 스페이스는, 얘는 지금 허브 스페이스를 저희가 했지만 타스만의 오버핸다는 적재함의 기능과 여러가지 기능을 같이 포함하고 있어서 오버핸다를 막 할 수가 없어요. 오버핸다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순정 상태로도 굉장히 하우스가 타이트하거든요.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15mm를 할 수 있네, 20mm 밖에 못하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 바디업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리프트업을 해서 엑스프로 기준에서 더 올린다고 치면은 윤거를 옆으로 빼줘야 되거든요. 윤거를 옆으로 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허브 스페이스를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봤을 때
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진짜. 기껏 해봐야 이 마운트 스페이스라고 해서 이 쇼바를 내리면은 그 위쪽에 허브 스페이스 같은 거를 껴가지고 한 25mm, 30mm 올릴 수도 있고, 또 타스만 같은 경우는 판스프링이 위에 걸리면 이 판스프링 밑에다가 블럭이라는 걸 껴서 올릴 수가 있고, 그 정도 선밖에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이 렉스턴 스포츠처럼 코일 스프링의 정수가 틀린 거를 바꿔서 차를 더 높이고 낮추고, 그 다음에 레터럴 바를 써서 좌우바퀴 균형을 잡고 좀 승차감을 좋게 해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싱도 바꿀 수가 없어요. 타스만은 부싱도 못 바꿔요. 그리고 부싱을 못 바꾼다는 얘기는 바디업으로 해서 알루미늄 부싱이나 이런 걸 해서 차를 올릴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장성도 없죠.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 타스만을 구매 예정이신 분들한테 익스트림 사서 익스트림 사갖고 이렇게 하세요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엑스프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제가 올린 영상을 보고 뭐 타스만을 까네마네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영상을 하나하나 잘 읽어보세요. 타스만을 까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거면 그냥 엑스프로 사서 편하게 타십시오. 왜? 얘는 기본기가 충분히 나와요. 엑스프로는 기본기가 충분히 나와요. 타스만 자체가 렉스턴에 비하면은 월등히 잘 만든 차가 맞거든요. 그거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잘 만든 차에 확장성이 없고 판스프링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업자가 아는 이런저런 기능들을, 장단점을 따져봤을 때 어차피 확장성도 안 나오는 거, 배속 편하게 기본기가 더 높은 엑스프로를 사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제 영상에서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타스만에 대해서 계속 안 좋게 지적하는 부분은 엑스프로 정도 급이었으면 판스프링은 올리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확장성을 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작업을 하는 업자들이 제품을 만들고 테스트를 하고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해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보고 겪어볼 수가 있는데, 못하게 다 막아놨으면 업자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밖에서 이 차에 대해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할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굉장히 좁아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거는 기아가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더군다나 타스만의 판스프링으로 렉스턴 스포츠의 코일 스프링 작업 후에 승차감에 비교를 했을 때 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이겨요. 이거는 어느 업자한테 물어보셔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판스프링이 코일 스프링의 질감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구조적인 부분과 얘의 작동적인 부분과 설계적인 부분이 모두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판스프링이 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코일 스프링을 이길 수는 없어요. 절대로 못 이기는 겁니다. 모든 감각의 느낌이 작업을 해서 제대로 맞춰놓은, 제대로 작업을 하는 차들, 정말 승차감이 좋게 하는 차들을 딱 타보고 판스프링을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맞춰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코일 스프링에 제대로 나온 차를 이길 수는 없다. 예. 그럼 엑스프로 정도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확장성을 주고 코일 스프링으로 제대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스만을 사시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제 댓글에 쓰신 분 중에 좀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좀 질투하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개중에 계시겠지만 제가 영상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타스만이 훨씬 더 잘 만들었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오늘 이 차주분하고도 타스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나눴지만 타스만이 렉스턴보다 월등하게 좋습니다. 기본 베이스도 좋아요. 얘는 구시대적인 감각을 아직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타스만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특히 실내와 옵션 부분에서는 이미 렉스턴을 아득히 초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스만을 사신다. 좋습니다. 좋은데 분명히 저희가 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고요.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업자들에서는 손을 좀 빼는 추세예요. 발을 빼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차랑 비교하면 맞냐, 콜로라도 같은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콜로라도도 초기 때 굉장히 막 렉스턴하고 비교해가면서 콜로라도 판스프링인데 승차감이 렉스턴보다 좋다 막 그렇게 굉장히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많이도 안 팔렸죠. 할 수 있는 파츠도 거의 없어요. 콜로라도 기껏 해봐야 쇼와 바꾸고 블록으로 올리고 이 정도 수준? 그나마 콜로라도가 나왔던 건 뭐예요? 콜로라도는 바디업이라도 해가지고 오프로드 전문 튜닝 매장에서 손이라도 좀 자유롭게 됐죠. 그렇게 해서 막 차도 많이 올리고 했거든요. 근데 얘는 그것도 안 돼. 타스만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확장성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허브 스페이스도 진짜 마음대로 못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타스만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제 얘기대로 그냥 엑스플로러 사시는 게 제일 속편한 길이에요. 어차피 할 것도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기아에서 그럴 생각으로 그렇게 세팅을 해 놓은 것 같아요. 바꾸는 거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해놨으니까 이거대로 재미를 봐라. 약간 이제 그런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럴 거면 굳이 익스트림 살 필요 없어요. 엑스플로러 사서 거기서 약간만 손을 더 댄다면 될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에서 피급이 나온다는 얘기가 좀 돌아요. 그래서 타스만이 여태까지 현대 기아가 해왔듯이 그런 과정을 거치는 테스트 아니냐, 약간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있어요. 현대자동차에 좀 고위직으로 계신 분이 친형님으로 계신 저희 이제 손님이 제 앞에서 통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확정은 아직 아니래요. 확정은 아직 아닌데 그 타스만과 똑같은 프레임 픽업을 내놓을 계획을 지금 하고는 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셔서 구매에 좀 반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33인치 타이어를 낀다고 하는데 타스만 33인치 들어갑니다. 자, 33인치가 어떤지 아세요? 엄청 무거워요. 33인치 32인치랑 또 틀려요. 타이어가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저도 포드 레인저 랩터 33인치 껴주는데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자, 이게 포드 레인저의 33인치 285 70 17입니다. 이거 UP예요. UP입니다. 이거 엄청 무거워요. 이거 와, 이게 포드 레인저 33인치입니다. 저게 랩터. 저런 거를 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이니까 초반에 이제 바람잡이 하시려는 분들, 분명히 동호회나 업자하고 관련된 분들 중에 바람잡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초반에 분위기 합성하셔갖고 타스만을 사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렉스턴 때도 그랬어요. 초반에 막 33인치 하고 처음 나왔을 때 한 1년에서 2년 사이 동안에 그런 차들 많았어요. 근데 지금 그런 차들 돌아다녀요? 일부 전문 목적을 갖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지금 그렇게 타시는 분들 없어요. 왜? 하체 다 털려. 차 연비 안 나와. 부작용도 생각보다 많단 말이에요. 근데 타스만은 2.5 터보 가솔린입니다. 연비 개 똥망이에요. 똥망. 시내 주행 6km도 안 나온다는 얘기 있어요. 지금
그래갖고 지금 엑스프로가 32인치가 기본 장착이 돼 있죠. 그래서 일반 익스트림 버전하고도 연비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33인치를 올리시려고 하시는 분들 무슨 멋있어요. 들어갑니다. 타스만은 33까지는 무리 없이 들어가요. 근데 그거 감당하실 수 있겠냐고요. 저희 같은 업자는 그런 사람들만 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매장이란 말이에요. 다양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확장성도 안 나와.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거기다가 33인치를 껴면은 저희가 33인치 껴드리면은 그거 감당하실 수 있는 일반 분들이 얼마나 계실 것 같아요? 없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올리는 거예요. 네. 분위기에 따라서 쟤 하니까 나도 해봐야지. 돈만 날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뭘 작업을 할 때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와야 우리도 작업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또 피드백이 좋아야 저희도 다음 작업을 또 이어나갈 수 있고 저희도 작업한 사람들도 뿌듯하거든요. 나름 보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엑스프로를 추천하는 이유인 겁니다. 그냥 엑스프로 사셔서 그 기본기 출중하고 충분하니까 그걸로만 재미를 보세요. 어차피 확장성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모델 사셔서 고생하지 마시고 엑스프로 돼 있는 거 사셔서 그대로 재미 보시면은 일반 분들 차고 넘칩니다. 그 기능 다 못 써먹어요. 충분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제 엑스프로를 요즘에 추천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대충 제가 이제 왜 판스프링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왜 제가 또 차를 취소를 했는지 대략 감 잡히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차를 취소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애가 셋입니다. 21살, 이제 고3, 고1 이렇게 셋인데 이 2열에 3명이 타고 다녀야 됩니다. 패밀리카로 저는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판스프링이 들어갔네? 타스만이 1, 2열은요 1열과 2열 운전석과 조수석은 꽤 탈만해요. 훌륭해요. 타보면은 이 정도면 탈만하지. 근데 2열 타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차 털어갖고 이건 장거리 가기 조금 힘들겠다고 얘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 같은 입장에 패밀리카로 쓰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이거 나중에 꽤 골칫거리가 될 수 있어요. 저 또한 부담감이 상당하죠. 패밀리카를 같이 쓰면서 이거를 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포기를 한 거예요. 저 어머니 아버지도 모시고 뭐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어디 다녀야 되는데 모시고 다니겠냐고요. 콜로라도도 똑같았거든요. 똑같은 얘기가 나왔거든요. 2열 타신 분들 1, 2열을 콜로라도 좋았어요. 근데 2열은 힘들었어요. 작업을 할 쇼바를 바꾼 차들도 2열은 그래도 좀 턴다고 얘기 나오네, 좀 불편하다고 하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경험과 여러 가지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저는 냉철하게 얘기를 드리는 것 뿐이에요. 타스만이 렉선보다 못하다? 절대 그럴 리가 있겠냐고요. 옵션 자체가 틀리고 차 자체가 틀린데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사실 거면 엑스프로 배수편하게 사세요. 그리고 패밀리카로 쓰기엔 조금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그 점은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타스만 여기까지 끝. 저는 이제 렉선으로 넘어가요. 자, 오늘 이 차는 이런 짐에 2열까지 이런 짐이 있는 차기 때문에, 낚시 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짐을 실어야 됩니다. 그래서 뒤 차고에 대한 여유를 조금 더 주고 스프링 세팅을 해서 시운전을 마쳤습니다. 엄청 털었어요. 이 차 이렇게 짐이 실려 있어도 엄청 털었어요. 저도 잠깐 타봤을 때 작업 전에 느낌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지금 손님하고 같이 차 탔습니다. 시운전 하고 왔어요. 차가 완전히 딴 차가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손님이 허리가 아프다는 게 허리 진동이 없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실 정도로 승차감은 잡아놨으니까, 그리고 차고도 잡아놨으니까 요런 목적으로 렉스턴은 확장성이 가능한 겁니다. 예, 타스만은 요런 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렉스턴 보신 분들한테 얘기를 하자면
타스만 판스프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짐을 올리시는 분들은 차가 처질 거 아니에요. 판스프링도 차가 처져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차주분께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이런 걸 봤대요. 판스프링 옆에다가 코일스프링을 한 장 더 꼈더래요. 벌써 그런 차가 나와요. 왜? 지아무리 타스만 판스프링이라고 하더라도 짐을 많이 실으면 뒤처져요. 근데 타스만은 이렇게 코일스프링을 바꿔가면서 세팅이 그 차고 보정이 안 돼요. 그래서 판스프링 옆에 코일스프링을 집어넣습니다. 따로 그렇게 해서 보강을 하는데, 그러면은 봉고3랑 포토랑 뭐가 다르냐고요. 픽업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시니까 그렇잖아요. 포터 봉고가 짐 많이 실으려고 여기다가 코일스프링 대우 옆에다가 끼잖아요. 네. 타스만이라는 6천만원짜리 픽업이 봉고3랑 뭐가 틀리냐고요. 포터랑 뭐가 틀리냐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확장성이 없어서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얼라이먼트 보고 이제 출고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끝.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마감할게요.